이거를 혈전이라던가 혈관 내 노폐물이라 그래요. 네. 이 노폐물을 동맥에 쌓였을 때는 진코민이라고 하는 은행나무 물질에서 유래한 걸로 저기 어쨌든 치료를 해요. 이게 정맥에 모인 건 저기 그 센시아라고 하는 걸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사람 혈관이 세 가지예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물질은 없잖아요. 그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애가 얘예요. 아하. 얘가. 그래서 이거를 저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렇죠. 끝이 해결됩니다. 모세혈관을 청소해버리니까. 고혈압 약 먹은 사람은 이거 혼잎나무만 먹으면 되나요? 네, 돼요. 근데 그러면 보통 근데 이제 이런 계속 발생의 여부는 뭐하고 결정을 하냐면 소금이나 이런 거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네네. 좋은 천일염을 뭐를 해버리냐면 그 구워야 돼요. 굽는데 어느 정도 열로 구워야 되냐면 차를 덮는 정도의 온도 열로. 그게 넘어지면 물질이 사라지고 살짝만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 350도 정도예요. 덮구는 온도가. 350도요? 저기 그거 만드는 거, 저기 누룽지 만드는 거, 누룽지 누렇게 되는 온도가 그 정도 온도예요. 그 정도 온도로 가지고 소금을 저기 볶아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염소하고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리고 미네랄만 거의 남아요. 간수 안 뺀 거여야 됩니다. 네. 간수 빼면은 간수 빼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쓴 성분이 빠져나가요. 전기로 걸어서 만든 정제염이나 제제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25% 정도가 뭐냐면 바이에로 돼 있는 딱딱한 소금, 암염이라 그래요. 그게 한 25% 정도, 중동 이런 데는 거의 암염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일염을 먹는 거는 채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다 천일염. 거의 대부분. 근데 가만히 식탁이나 모든 것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90% 이상이 전부 다 저기 제제염을 먹고 있지. 가공식품 가공된 소금은 안 먹는데 우리 아니 가공식품엔 다 모든 것 식당이고 뭐고 해서는 다 그거 다 마시잖아요. 그걸 써요. 싸고 음식할 때 양을 맞추기가 편해요. 몇 그램 그럼 그거 딱 넣으면 거의 맞아요. 걔는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염화 나트륨 NaCl이라고 해서 딱 염화 나트륨 딱 두 물질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들어와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인체 혈관에 녹아서 소독 작용을.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녹아서 뭐를 하는 거냐면 혈관에 압을 관여를 해요. 압을.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기 압을 혈관에서 받으면 세포에서 받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K라고 하는 그 저기 칼륨이에요. 칼륨이 있어야 돼요. 칼륨이 많은 게 뭐냐면 죽염엔 칼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불에다 태워서 산화가 돼서 그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저기 그 시커매요.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 죽염요? 네, 시커매요. 산화가 된 물질이죠. 사람이 산화가 되는데 굳이 또 산화시킬 필요가 없죠. 산화되는 것 이꼬로 저희는 주로 항산화를 먹어야 되는데 산화하는 것을 굳이 먹어서 그거를 매일 산화시켜서 더 진행을 시킬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K라는 성분은 저기 그 죽염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산화된 K라는 부분에 그거예요. 그런데 광고하잖아요. 천도에 구웠다고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칼륨의 함량이 천일염에 엄청나게 높아요. 천일염 분석표를 보시면 K라는 것의 함량이 충분해서 뭐냐면 천일염을 구워 먹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고구마 밭에 줘도 돼요? 네. 그건 이제 소금용법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천천히 좀 얘기를 좀 하고요. 비벼줄 때 칼륨 비벼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그 소금에 네. 다른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저 소금을 뭐
깨끗이 씻어야 된다. 뭐 이런 데서 그런 저기 얘기 듣고 하는데.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썩을 때 소금 뿌려요. 소금은요 말 그대로 방부제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기에 혹여 뭐가 들어간다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체에 정말 필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하고 칼륨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칼슘이에요. 인체가 35살이면 칼슘 생성이 멈춰요. 뼈 생성이. 그러고 났는데 내가 칼슘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뼈에서 뺐어요.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없으면 죽어야 되니까 뼈 속에서라도 빼쓰는 거예요. 먹으면 안 빠지고. 먹으면 안 빠지는 거고. 걔들은 조직들을 딱 이렇게 수축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완하는 작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그네슘이에요. 쓴맛이 나는. 그래서 쓴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쓴맛의 그 알카로이드 계열, 땅에서 만들어지는 알카로이드 계열의 쓴맛은 질소와 N과 관계되는 물질인데 이것도 쓴맛이 나요. 쓴박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쓴맛이 나는 게 마그네슘, MgA에서 쓴맛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쓴맛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 유래되는 게 그것들은 아니에요.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온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는 부분의 문제인데, 얘는 그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면 이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피를 잘 돌게 하죠. 피를 잘 돌게 해가지고 막힌 걸 뚫어준다는 피를 잘 거예요. 돌면 당연히 체온이 당연히 올라가요. 모세혈관이네 막힌 걸 다 깨끗이 청소하니까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간다니. 그 화살이 그런 깃이 여기서 밑에서부터는 없고 중간 그 가지에서만 깃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 가지.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일련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그런데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어려서는 같이 섞여 있고. 어려서는 그 날개가 없는 나무에서 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그렇게 봄에 되면 꽃이 펴요. 그 꽃잎이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꽃이 한 씨방에서 2개가 달리는 게 있고 3개, 4개 달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씨방 하나에서 떨어져서 다시 씨가 1개가 열리는 게 있고 2개가 열리는 게 있어요. 10몇 가지의 화살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류가.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화살이 붙는 게 당년에 붙는 것도 있고 2년 후에 붙는 게 있고 3년 후에 붙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첫 가지에는 안 붙어요. 2년까지 보면 생기기 시작해서 3년까지 많은 것도 있고 첫 가지부터 첫 가지부터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경수 쓰는 개들처럼 저렇게 붙지는 결코 않아요. 지금 붙어 있어. 그게 조경수라고 하는 퍼펙트라고 하는 조경수예요. 그건 일본에서 들어온. 이런 나무가 화살이 혼잎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겼지? 왜냐면 그거는 수입해서 그게 삽목이 잘 돼요. 우리 건 삽목이 좀 덜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살이 많이 달려있는 게 좋다고 막 하니까 그걸 쓱 업자가 수입을 해서 그거를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걔네들 꽃꽂이가 다 돼요. 무조건 돼요. 지금 꽂으면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지금요? 지금 돌아가서 그거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그러면 꽃이 2개든 뭐 시방에서 2개가 나오든 상관이 없이 다 좋다는 거죠. 산에 가서 토종은 산에 있는 애기요. 한약재를 구분을 할 때요. 저도 열심히 꽃꽂이를 해봐야 돼요. 한 식물이 약재명을 2개를 갖고 있는, 3개를 갖고 있는 식물이 있고요. 또는 식물 8, 7가지가 모여서 한약명을 하나를 가지는 애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흔히들 족돌이풀이라 그래요. 그럼 족돌이풀이 뭐냐면 개족돌이, 족돌이, 자주족돌이, 민족돌이부터 시작해서 뭐 금오족돌이까지 좀 다양한 족돌이가 전부 다 세신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루귀 종류 전체가 세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호라비꽃대, 옥녀꽃대, 얘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세신이라는 한약명 하나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늘새 매울신이에요. 뿌리가 가늘면서 매운 뿌리. 그래서 걔들은 다 세신이라는 하나로 들어가요. 맞다는 얘기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작약 같은 경우에는 백작약, 적작약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을 해요. 약명을. 왜냐하면 작약이라는 것의 종이 또 이렇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하는 기능이 한 가지씩이
달라요, 규명을.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주약재이면서 아예 한식물인데도 구분하는데, 혼잎나무는 꽃이 2개건 4개건 동일한 양명을 가져요. 동일한 기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초가 그냥 우리가 조경용으로 파는 애만 빼놓고는 그냥 가져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품종이 됐든 토종은 다 같은 네, 양명으로 효능을 들어가요. 가지고 있다. 근데 분명히 뭐냐면 다를 수는 있어요. 효능들이 조금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가능한 정확한 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환원성 소금이에요. 그건 환원성 소금. 그러니까 제가 뭔 짓거리를 했냐면, 이거를 아까 볶는데 구워내는데 진공에서 구워냈어요. 예쁜 미네랄. 진공에서 구워내서 만들었는데, 그럼 뭐가 되냐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요. 소금에서. 그래서 환원이 돼서 조소금물에다가는 녹슨못을 집어넣으면 녹이 벗겨져요. 네. 일반 소금물에는 이렇게 지가 당기니까 일반 소금물에는 못을 집어넣으면 녹이 슬어요. 바꿔 말하면 녹슨데 이걸로 닦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원시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손님 먼지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먼지거리를 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동구매해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차덕는 온도에다 덮어서 쓰라고 하셨는데 간수를 빼지 않은 거를 그런 과정을 한 거네요. 그거에다가 진공으로 그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은 못 만들어요, 보통은. 그렇죠. 설비가 완벽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공을 못 않을까요? 만드니까 최소한 그냥 천일염을 그런 식으로 구워서 드시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이제 되냐면 350도면 일반적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은 거의 제거가 돼요. 뭐 거기에 미생물이 있거나 이러면 다 타버리고, 뭐 거기에 뭐 새알이 있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다 타버릴 거고, 덕구는 정도의 온도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환원은 못 근데 시켜요. 미네랄 체계만. 음식 맛이 다르던데요. 한번 이거 알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그걸 한번 그냥 요리들을 하시니까 그냥 부신 거예요. 부신 거니까는 짠맛이 조금 강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하나만 떠서 여자분들은 젖었어. 음식을 이걸 새거 하나 드릴게요. 음식을 하시니까 제 손에다 할게요. 네. 제 손에다 하면 다들 조금씩 드셔보세요. 네. 맛을. 집어서. 근데 짠데 한 꼬집씩. 계속 이렇게 그냥 쓴 맛이 전혀 안 침으로만 나는데요. 그냥 녹여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 시중에서 볶은 소금 파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 안 볶은 천연 소금하고 음식할 때하고 그거 할 때하고 맛이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네, 왜냐면 그래서 오히려 이 볶은 소금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을 하니까. 국에 맑은 국에 넣어봐서 알았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콩나물국에 넣었는데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볶은 소금. 소금은 미네랄이고 미네랄은 색과 맛을 내요. 그래서 천일염을 녹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색깔이 나야 돼요. 소금을 녹일 때 투명해요. 그건 뭐냐면 미네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뿌여야 맞는 거죠? 뿌여야 맞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색이 나야 그러니까 되고 이제 그게 뿌연 거 정상이고 시정상이에요. 왜냐면 나트륨 하나는 색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소금 외에는 없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상추에 아니면 뭐 부추에 철분이 많다 그러죠. 시금치에 뭐 그게 많다고요. 그게 흡수가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무쳐 먹어야죠. 그건 흡수가 안 돼요. 왜 흡수가 안 익기만 한 되냐면요. 거죠? 익기만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태워요. 분석할 때 수분을 다 빼고 그걸 태워요. 그러면 정희님. 그게 푹 타면서 먹었어요. 특정한 색깔을 내고, 그 색깔이 뭐를 결정을 하냐면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냐는 걸 파악을 하는 기준이 돼요. 근데 그 물질은 뭐냐면 합성을 하는 중심이에요. 내가 철이 있고 그 철이 이것저것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은 거예요. 얘를 분해내려고 하면 사람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걸 정말 잘 분해해서 인체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사람 장기에서 하루 동안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0.3% 정도나 흡수를 할까 말까 정도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철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그게 이체로 나머지 흡수가 안 돼. 식이섬유 이런 거만 흡수되고. 식이섬유도 거의 흡수 안 돼요. 걔 왜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거라도 먹어야 예를 들어 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죽을 끓여 먹잖아요. 네. 죽을 끓여 먹는데 그 죽에는 밤양이나 이런 게 훨씬 적어요. 그런데 죽을 먹으면 몸이 회복돼요. 네네. 훨씬 더 적은 양이 들어갔는데 예. 흡수율을 다르게 한 거예요. 더 그렇죠. 흡수가 잘 되게끔 오래 해준 게 천천히 이제 끓이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완화시켜서 뭐냐면 흡수율을 좋게. 사람이 위에서, 몸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예. 미리 해서 들여보냈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공으로 구웠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시금치 무칠 때 천일염으로만 무쳐서 먹거든요. 네. 그래도 약간의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굉장한 도움이 네, 되죠. 저희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굵은 네. 소금 네. 넣고 무쳐서 먹거든요. 저 들기름 저기- 좀 넣고 간장만 넣고 왜 소금으로 해요. 시금치 무칠 때. 그 네, 나물은 거의 소금 많이 써요 저는. 발효 음식이 된장으로 무치. 발효 음식이 있는 게 우리 서해안에만 발효 음식이 있어요. 서해. 우리가 김치 이런 발효 음식이 네. 우리한테만 있다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암염을 쓰기 때문에 염장을 해요. 음식에다가 네, 네. 소금을 네. 깍 집어넣어서 변질 안 되게 네. 방부제 역할로 쓰는 거고, 우리는 적당량의 소금, 심지어는 그 계란을 띄워서 체크까지 해요. 네. 요만큼 그거 뭐냐면 농도를 맞추는 과정이 걸랑요. 농도를 맞추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 잡균은 안 생기고 내가 원하는 균이 딱 자라는 그 농도를 하기 위해서 딱 농도까지 조절을 해요. 근데 천일염만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발효를 가능케 해요. 천일염이 아닌 옛날에 우리 소금값 많이 올라갔을 때 소금 사다 넣었는데 쓴 김치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게 뭔 짓거리를 하는 거냐면 암염을 섞었어. 섞었어요. 신안 앞바다에 갔다가 부어갖고 왔다 소리 들었어요. 암염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미네랄 체계가 하나도 없고 쓰기만 하고 김치를 담그면 물르고, 발효가 안 되고 김치가 물커지고 물르고. 써지고 상하고, 그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 천일염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축이에요. 뭐냐면 사람 몸에는 뼈와 미네랄, 그 다음에 살, 에너지, 그 다음에 면역력, 이거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없애고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기둥 하나를 싹 빼버리고 그 집이 튼튼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거는 어서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토종 과일 하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걸랑요. 어떻게 하면 좋은 과일을 내가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그러면 토종 닭을, 계란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 계란을 키울 때 사료만 주지 말고 뭐를 하는 거냐면 주변에 잡초를 뜯는 대로 계속 잡초를 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닭의 알이나 색이나 계란의 맛이 전혀 달라져요. 잡쳐먹어요. 예. 잡쳐먹기. 풀을 뜯어다가 주면. 그러니까 썰어서 청치사료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식의 먹이를 먹이냐에 따라서 내가 최고의 식거리를 내가 들여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 닭을 먹을 수 있는 건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네. 전화 한 통화로 띠리링 하면 와요. 왜 그러냐면요, 계란. 그 닭이 다른 닭이에요. 우리 토종 닭하고 저 닭은요. 저 닭은 유럽에서 온 닭인데 그 유럽에 있는 닭의 유전자를 변경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를 키우는 닭을 만들었냐면 한 30kg 정도. 그 닭을 안 잡아먹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한 7, 8개월 되면 20몇 킬로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타조만 거의 이만한 닭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먹을 때 보통 1kg짜리를 먹어요. 1kg짜리를 키우는데 두 가지 짓거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연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많이 써요. 아연이 들어가면 성인이
되는 과정을 빨리 겪어줘요. 조숙 조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킨이 딱 애들한테 먹이는 순간 애들이 뭐냐면 생리나 이런 걸 빨리 해요. 개들이 닭을 키우는데요. 한 달밖에 소요가 안 돼. 네, 30일이면 출하해요. 네. 25일. 여름에는 저기 네, 네. 저 17, 18일만 해도 출하하고요. 아, 그래요? 네. 추울 때 30일 걸려요. 그래요? 자, 토종닭은 6개월 걸려요. 하려고 하면. 6개월 돼도 안 크던데요. 어쨌든요. 그래도 약병아리라고 해서 그때 네, 먹잖아요. 요만하던데. 네, 어쨌든 6개월에 먹을 수 있는데 자, 그거를 한 달 내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먼지거리를 내면 항생제에다가 아연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아연이 뭐가 되냐면 아이들이 먹으면 빨리 어른이 되는. 어른이 되고 넣었어. 빨리 어른이 되면 빨리 죽어요. 대답이에요. 그렇겠네. 빨리 물려버리는. 네. 안 먹을 수도 없고. 자, 그 이제 그걸 저기 균형을 잡아주는 게 먹고 나서 무슨 짓 할까요? 그럼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방법을 찾아야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갖추어 놓으면은 뭐가 되냐면 순환이 시작이 되고 우리 종을 명확하게 보고 찾을 수 있는 능력과 그거를 어떤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그 세 가지 정도가 합쳐진다면 기다리는 시간.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